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나게 되었고, 오늘의 경제 뉴스 정말 빠르게 10분 내로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PP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0.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 CPI가 발표되었을 때 그때도 조금 걱정이 되었지만 나름 증시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PPI마저 이렇게 나오니까 증시는 또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I가 0.7%나 급등한 이 수치는 예상치 0.4%를 상회한 수치이며 전월 대비 상승폭은 작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또다시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CPI, PPI 둘 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게다가 이 와중에 고용도 좋은 상황이 계속 나오니까 시장은 또다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1.7% 하락, 오늘 미국 선물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딱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매파적 성향을 가진 연준 위원들 갑자기 무대 난입을 해서 엄청난 비둘기쇼 당연히 아니겠죠. 매쇼를 보여줬습니다. 클리브랜드의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는 연준은 금리를 5% 이상 올리고 그리고 그것도 한동안 이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으며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빠르게 금리를 5.37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저녁은 미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꽤나 클 것 같은데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공부 후 앞으로 전망을 기름들이랑 같이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번스타인, 테슬라 하향. 글로벌 IB 번스타인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더퍼폼을 제시하며 목표가 $150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 어제 무려 5%나 급락했는데 아직도 $202.04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매도해라고 우리 뒤통수를 때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목표 주가 그런 거보다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단 테슬라는 신형 모델이 부재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면은 뭔가 구형 사는 기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현대기아차 생각하면은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아무리 못해도 페이스리프트 진행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장 점유율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참고로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은 최근 판매된 전기차의 80%가 3년 이내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형 모델들이 쏟아질 텐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옛날 디자인 그대로 쓰고 있는 테슬라, 이 친구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겠죠.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장 신형 모델을 발표를 하더라도 대량 생산까지는 약 2년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테슬라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도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조금 더 쓸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조차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서 나중에는 또다시 그 부분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지 않겠나, 가격 인하가 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죠. 과연 번스타인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은 또 테슬라를 좋게 보는 그쪽 진영이 말이 맞을지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은 매도를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의 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테슬라 리콜. 테슬라에서 완전 자율주행 결함으로 36만 대의 전기차를 리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거나 설치 예정인 모델들이 대상이라고 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리콜이 된 이유가 뭔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16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련 사고 35건을 정밀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에 리콜을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리콜은 대상 차량들에 대해서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으로, 어떻게 보면 차를 그냥 다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리콜 소식이 뜨자 아니 야 큰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업데이트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리콜이냐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이 나오며 어제 테슬라는 5%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 때문일까요? 2차전지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다음입니다. 오늘은 조금 2차전지에 관련된 소식이 많습니다. 한번 하나씩 정말 빠르고 쉽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LG화학 북미 리튬 정광 구매. LG화학이 북미에서 리튬 정광을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부터 4년 동안 연간 5만 톤을 공급받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수치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무려 50만 대에 들어가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참고로 리튬 정광은 광석을 가공해서 농출한 고순도 광물이라고 하는데 이 리튬 정광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리튬 전광을 북미에서 구입했다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렇게 북미산 리튬을 가져오면은 IRA 법안에 따라 세제 혜택 기준을 충족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행될 IRA 법안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국내에서 북미산 리튬을 확보한 것은 LG화학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 쭉쭉쭉 성장해서 지금 반도체 하면은 뭐 우리나라 이렇게 뽑지 않겠습니까? 2차전지 하면은 또 우리나라 이런 얘기가 꼭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 더 간다. 요즘 뜨거운 2차전지 이 와중에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다음 달까지 양호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랬나? 바로 하나투자증권에서 그런 뷰를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는 대규모 수주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며 주가를 또 한 단계 레벨업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와중에 리튬 가격이 최근 하락한 바 있고 리튬이 하락하면은 양극재 판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이 또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최근 들어 급등한 느낌의 2차전지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어쨌든 더 좋은 실적, 더 좋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지속적인 성장성,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예상보다 조금 떨어질지 아니면은 예상보다 더 좋을지 그리고 플러스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달까지는 양호할 것이다 이러한 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도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안타 증권은 여전히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말하며 목표가 21만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15만원 채 안 되니까 아직도 한 40% 가까이 그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급등했지만 앞으로 연평균 33%씩 성장하는 에코프로비엠에게는 지금은 저평가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매년 타이트해지는 IRA 법안의 수혜를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미국 내 수주 기대감이 커진다고 하며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살짝 조정하는 모습을 받았지만 돌고 돌아 또 2차 전지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원톱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은 투톱 체제, 반도체 2차 전지 투톱 체제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까지 감산 유지합니다. 오펙 플러스가 올해 말까지 감산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감산이 뭘까요? 맞습니다. 생산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중에 나와 있는 기름은 없는데 만약에 수요가 거기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유가는 당연히 시장 원리에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2월이라서 야, 이거 올해를 벌써 예측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증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최근 기름값이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락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맞춰서 유가를 다시 또 증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때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아마도 경기 침체는 진짜 없다 이런 확실히 나올 때 그때쯤 증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펙 플러스는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증산할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환율이 미쳤습니다. 환율이 1,300원, 환율이 단 며칠 만에 80원이나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차 이에 빵긋빵긋 웃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외국인 나가는 거냐 이러한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는커녕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의 코스피 기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전히 최근 한 달간 매수를 보면은 5조 원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 개인적인 뷰로는 이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이제 좀 오르다가 살살살살 고점 치고 다시 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의 매수도 한 번 더 몰아치는 그때가 아마도 코스피 단기 고점이 아닐까라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거는 뭐 점쟁이의 영역이겠죠. 지속적으로 보면서 한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외국인은 9조 원 매수. 9조라는 숫자는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리먼 사태 이후 처음 나타나는 특별한 흐름이라고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이 한국장을 매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엄청난 환율 상승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이 끝나고
이제는 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코스피도 크게 하락하며 가격 매력이 생겼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최근 많이 공부했죠. 반도체 저점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와중에 2차전지 성장성은 여전하니까 아무리 경기 침체다 뭐다 뭐 금리가 오르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와도 한국장은 그 와중에 단단하다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선제적으로 코스피가 2200 갔을 때 팍팍팍 매수한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매수세가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들이 5개월 이상 매수했던 적은 한 5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한 거겠죠.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은 3에서 4조 원 이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9조나 매수했고 한 달 만에 5조나 땡긴 걸 확인할 수 있으니 야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데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외국인의 매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매수세를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무엇을 사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겠죠. 어쨌든 작년에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안 좋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모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마련입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뜨거운 증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상장하면은 상한가는 국룰. 오늘 화인서키트라는 기업이 스펙 소멸 방식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인서키트 뭐랑 합병했나 봤더니 바로 신형 스펙 6호인데 요 녀석이 이렇게 변했다고 볼 수 있고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최근 상장하는 공모주, 스펙 합병주 등등 모두 상한가를 그냥 기본으로 가는 디폴트 값으로 잡고 가는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인서키트는 가전제품, 전기차 충전기 등에서 사용하는 PCB를 전문적으로 양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CB 기업이라는 거겠죠.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스펙 합병만 하면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최근 들어 스펙이 오르는 특히 오늘은 삼성 스펙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갈까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스벅 리어드 회원 1000만 명 돌파 기념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많은 기분들 벌써 보셨을 것 같은데 이미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가격은 1999년 1호점 오픈 당시 숏 사이즈 가격인 2,500원으로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 3시간만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야, 그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영수증당 최대 4장까지 구매 가능하며 직접 주문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사이렌 오더나 아니면 딜리버스 이런 걸 쓰면은 주문을 컨트롤할 수가 없겠죠. 아마 자정까지 커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주문만 가능하고 만약에 드라이브 스루가 됐다면은 스타벅스 근처에 있는 모든 도로는 마비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는 안 되고 직접 매장에 찾아가야 시간도 당연히 2시부터 5시까지 가야지 이렇게 2,500원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야 이건 인기가 너무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 멀리서 가긴 좀 어렵겠지만 하지만 바로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다면은 한 번쯤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히토류가 난립니다. 이 소식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심 바람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갑자기 히토류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 금지 기술 목록에 히토류 정제 가공을 넣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정제 역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서 이 불똥이 여기저기 많이 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칼을 빼든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칼만 살짝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 혹시나 나중에 전면 수출을 금지한다. 히토류 중국 밖으로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미국을 향해 우리 한판 뜨자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국 이러한 모습은 미국을 살짝 톡톡톡 건드린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정찰 풍선에서 히토류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미중 관계 악화 요 녀석이 새로운 악재가 될 수 있는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그럴지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들어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은 증시야 떨어져라 라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데요. 최근 증시가 상승하자 공매도 과열 종목이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월 해봐야 이제 반 정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공매도 과열 종목은 벌써 45건이나 발견이 되었으며 지난달 1월 또 증시가 꽤나 괜찮은데 그때 당시 공매도 과열 종목 수는 27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뛰어넘을 정도로 공매도가 최근 들어 기승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공매도 타깃이 지금 뭔지 그거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매도 과열 종목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 과열에 지정된 바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정말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박셀바이오, 성화이텍, 우리기술투자, 하림지주, SK, SKT, 고영, 구일제지, 나노신소재, 넷마블, 아미코젠, 아주아이비투자, 에코프로비엠, FST, 원희홀딩스, 카카오뱅크, 컴투스, 콜마비엔H, 한국항공우주, 휴젤, SFA 반도체, WCP, 휴온스,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컴투스, 하림지주, 휴젤, WCP, 디어유, 매드팩토, 메디톡스, 셀리버리, 이오플로우,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쿠콘, 파크시스템스, 하림지주, 다날, 파크시스템스, HLB, 이녹스첨단소재, 쿠콘, 상하프론테크, 셀리버리, JB금융지주, LG생건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2월달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것도 봐야겠죠. 지금 현재 코스피, 왼쪽은 코스피고 그리고 오른쪽은 코스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가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공매도가 이 기업들을 열심히 때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지금부터 볼 거는 앞으로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지 혹은 이 물량이 빠르게 쇼커버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르게 반등을 해줄지 그 부분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코스피부터 보자면 롯데관광개발, OCI, 두산퓨얼셀, HMM,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이런 기업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코스닥을 보시면 현대바이오, 셀리버리, ST큐브, HLB, 인텔리안테크, NNF 등등등 이런 기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틈틈이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